안녕하십니까. 모- 전자전기 컴퓨터 설계 실험 8주차 모스펫 서킷 발표를 맡은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실험 결과 발표에 앞서 모스펫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펫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줄임말로 이제 문턱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의 온과 오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메탈 게이트,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메탈을 쓰기도 하거나 이제 강하게 도핑되어 있는 N 플러스 P 플러스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여 게이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자세한 구조를 살펴보면 총 전압이 세 부분에서 걸리게 되는데 이제 N 플러스로 이제 강하게 이제 도핑이 되어 있거나 P 플러스로 강하게 도핑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거로 도핑되든 간에 서브스트레이트의 반도체 타입과 반대되는 그런 타입으로 이제 이 부분이 도핑이 되고요. 이제 한쪽을 전자의 공급원인 소스, 한쪽은 전자 빠지는 배수구인 드레인이라고 하고 이제 그 사이 이동 통로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만약에 P타입 기판인 경우 이 채널은 전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이 전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N모스 또는 이제 N채널 모스펫이라고 하고 만약에 서브스트레이트가 N타입이면 홀이 이 사이를 잇는 채널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때 모스펫을 P채널 모스펫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 모스펫 기준으로 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로는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모스일 때는 드레인 쪽에 전압을 가하고 이제 P모스의 경우에는 소스 쪽에 전압을 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일단은 살펴볼 건데 문턱 전압보다 큰 게이트 전압이 가해졌을 때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M 플러스 반도체 그 사이 도핑되어 있는 쪽 사이에 전자가 모여 채널이라는 통로를 형성해서 그 사이로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고 그 말은 문턱 전압은 이제 모스펫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보다 낮은 게이트 전압에서는 인버전 차지, 반전 전화가 모이지 않아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위치로서는 오프 역할을 하게 되고 그때를 컷 오프 레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문턱 전압보다 큰 게이트 전압이 걸렸을 때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그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이 아주 작게 걸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채널 쪽에 이제 채널에 전압이 걸리지 않아서 이제 드레인 볼티지가 드레인 커런트와 비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단순히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에 따라 결정되는 리니어한 레지스턴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전류와 드레인 볼티지의 관계식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오고 이제 보시면 문턱 전압은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 이 앞에 상수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때 이 앞에 상수 부분은 전압분의 전류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컨덕턴스의 역할을 어드미턴스의 역할을 가지게 되고 그럼 그거의 역수값은 이제 저항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항은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드레인 전압과 전류가 상당히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고 게이트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제 전류가 이제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전류가 잘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저항이 점점 게이트 전압이 커진다는 거는 저항이 점점 낮아진다는 의미니까 실제로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니어하게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아주 50mV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스몰 볼티지가 아닌
더 큰 드레인 전압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제 채널에서 전자가 이제 강한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채널이 이제 한쪽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드레인 볼티지가 크면 클수록 레지스턴스가 이 채널에 가지고 있는 레지스턴스가 점점 커지면서 전류의 값이 변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VDS에 대해서 2차 함수 형태로 전류가 나타나게 되며 저희는 이를 리니어라고 생각하게 돼서 리니어 레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트라이오드 레전이라고 부르고 그때 동작 조건은 일단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커야 되며 드레인 전압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게이트 전압과 문턱 전압의 차이보다 작을 때 이제 리니어 레전이라에서 동작한다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드레인 전압이 더 커져서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보다 커지는 순간을 관찰을 해보면 전자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드레인 쪽에 채널 뎁스, 여기 깊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때부터는 전류가 포화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핀치오프 현상이라고 하고 채널의 저항은 이제 고정이 되어서 전류가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얇아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때 세츄레이션은 이제 정확히 드레인 볼티지가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보다 같을 때 이후로 세츄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식에서 이 식에서 이제 대입 여기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부분에 VDS 쪽을 대입을 하면 정확히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전류는 게이트 전압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당연히 전류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한 것이 이 전류 전압 관계식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드레인 전압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보다 작은 경우에는 저항의 역할을 하게 돼서 모스펫이 점점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채널이 이제 핀치오프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일정하게 세츄레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N 모스펫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이렇게 N모스펫으로 EN7000 N모스펫으로 이루어진 이 회로에서 드레인 볼티지를 5V를 가하고 게이트 볼티지를 2.5V를 가할 때 이제 여기 드레인 커런트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 살펴보면 드레인 볼티지가 실험 조건에서 5V로 고정이 되어 있고 NMOS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드레인 볼티지가 무조건 게이트 볼티지보다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로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밖에 동작할 수 없다는 걸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만 동작한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를 측정해봤는데 드레인 커런트가 약 20mA 정도 측정이 되었고 이번에는 게이트 전압을 3.5V로 올려서 이제 드레인 커런트를 측정을 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즉 게이트 전압에서 문턱 전압 뺀 것이 무조건 드레인 볼티지보다 작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할 거고 실제로 전류값을 측정해보니 이 경우는 108mA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활용해서 이 세츄레이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베타 N 값과 스레시홀드 볼티지 즉 문턱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베타 N은 이제 소자의 고유적인 그 생산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공통적인 값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수로 연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2분의 1 베타 N이 약분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이제 저희가 구한 실험값들 20mA와 108mA 그리고 2.5, 3.5를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제 이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스레시홀드 볼티지 문턱 전압이 1.7V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1.7V를 구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게이트 전압이 2.5이고 이제 드레인 커런트가 20mA가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베타 N을 구해보면 일단 베타 N은 이렇게 이 식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그때 베타 N을 실제로 구해보면 0.069 정도가 0.069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이제 네
실제로 이론값을 그 사전 보고에서는 이제 게이트 전압이 2.5V인 경우를 고려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피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이론값을 한번 체킹을 해봤는데, 게이트 전압이 2.5V일 때, 드레인 전압이 5V일 때 이 경우는 보시면 이제 19mA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V인 경우, 게이트 전압이 3.5V인 경우에는 전류가 100mA로 측정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방금 실험에서 저희가 측정한 값이고, 이거는 이론 값입니다. 그래서 오차율은 대략 5%가량 근처로 나왔고, 이제 VT와 베타에는 이제 실험에서 계산한 값이고, 이건 이제 사전 보고서에서 두 가지 케이스를 이용해서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정리가 됩니다. 실험 값을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이제 사전 보고서 말고 위에 피스파이스로 구했을 때도 VT와 베타 N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론값, 이게 결과 보고서와 비교하기 피스파이스를 돌렸던 값들인데, 이때 이제 그 위에 수식들을 이용해서 VT와 베타 N을 구했더니 이렇게 1.87V, 0.09 가량이 나왔고, 이제 그때 오차율을 계산해보니 대략 6.95와 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아래 값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분석을 해볼 것인데, 이제 한번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볼 것인데, 제일 먼저 실제로 이론대로 그 회로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드레인 볼티지를 3V일 때, 10V일 때를 이용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게이트 전압이 2.5V인 경우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보다 3V일 때도 크고 10V일 때도 실제로 볼티지가 더 크기 때문에 예상대로라면 둘 다 전류가 세츄레이션 돼서 나와야 할 것이고,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거는 이제 5V일 때 본 실험에서 나온 결과이고, 이게 3V일 때 나온 결과, 이게 10V일 때 나온 결과인데, 전류값이 약간 지금 증가하긴 하지만 약 20mA 근처에서 세츄레이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실제로 소자는 아이디얼하지 않아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채널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서 이제 점점 전황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제 전류가 다르게 흐를 수가 있는 것인데, 채널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는 이제 저항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이디얼하게 본다면 20mA 근처에서 실제로 세츄레이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된다는 그 가정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를 분석을 해볼 것인데, 먼저 드레인 볼티지가 일단은 고정인 두 상황에서 제가 전류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참고하면, 어차피 이 경우는 이제 트라이오드 레전에서 이제 전류를 계산하는 식인데, 어차피 드레인 볼티지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즉 문턱 전압도 고정이기 때문에 게이트 볼티지만이 이 트라이오드 레전에서 전류의 증가 속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트라이오드 레전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로 증가하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크면 클수록,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할 것이게 되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증가 속도가 크다는 건 세츄레이션 될 때도 당연히 그때 전류값이 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클수록 결국 세츄레이션 전류도 크게 됩니다. 이건 아까 살펴봤듯이 드레인 볼티지가 매우 작은 상황에서 이제 저항 역할을 할 때 선 기울기가 이제 게이트 전압이 크면 클수록 좀 더 기울기가 센 그 모습과 정확히 어느 정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N7000의 데이터 값인 1.73V의 문턱 전압과 근접한 값이 노출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경향상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츄레이션 되는 전류도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이론과 어느 정도 맞게 측정이 되었고,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도 어느 정도 이론과 맞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비보고서에서 구한 값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베타 n은 이상합니다. 베타 n은 이론에서는 0.03이 나오는데 실제 실험에서 베타 n을 계산했는데 0.069가 나와서 좀 값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왠지 분석을 해봤더니 예비보고서에서 이제 푼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봤는데, 여기서는 0V에서 2V로 드레인 볼티지를 변화를 시킬 때, 그리고 게이트 전압은 1.7V일 때 전류값을 측정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 피스파이스 이 소자 모델에서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1.7, 3V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게이트 전압이 일단은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작기 때문에 이 모스펫은 컷 오프가 되어서 전류가 아예 안 흐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류를 확인해보니 0A가 아니라 매우 작게 리니어하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매우 작은 값을 세츄레이션 한다고 보고 전류 공식을 이용해 값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츄레이션 전류 값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아까 1V일 때가 20나노 암페어가 흘렀는데 그 20나노 암페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아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서 구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면 리니어에서 제가 1V일 때 전류값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전류값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드레인 볼티지가 1V일 때, 10V일 때, 50V일 때, 100V일 때 전류값을 다 제가 써서 그때마다 문턱전압 4케이스를 전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문턱전압이 이런 형태를 띄었는데, 즉 모두 1.9V, 69V 근처의 문턱전압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전류 값을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문턱전압 값이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알맞은 값을 활용을 해서 문제 예비보고서에서 베타N을 구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여기서 부분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제가 그 전에서 계산한 1.69V가 아닌 이번 실험에서 계산한 1.74V를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베타 n을 계산을 해보니 네, 0.064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구한 값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0.05V밖에 지금 증가하지 않았는데 베타 n은 0.03에서 0.64로 확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문턱 전압이 아주 작은 값의 차이가 베타 n을 크게 바꾸고 결국은 문턱 전압 값이 잘못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계산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산의 문제는 아니고 예비보고서 문제에서 컷오프일 때 측정된 전류, 그러니까 그 이번 부분에서 컷오프에서 원래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사실은 전류가 흘렀고 저희는 그거를 세츄레이션 관계식에 활용을 해서 문제에서 구했기 때문에 스레시홀드 볼티지와 베타 n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실제로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확실히 세츄레이션 되는 두 측정 값을 이용해서 이제 베타 n과 vt를 구했으니까 이 실험에서 구한 값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실험에서 이제 도출하게 된 스레시홀드 볼티지 1.74, 베타 n은 0.09, 0.09. 그래서 이 값이 정확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소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모델이 이제 이런 변수가 이렇게 모델링 된 걸 알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이제 베타 n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똑같이 0.069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결론적으로 0.069와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 1.74V는 알맞는 값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실험에서 이제 곤란을 겪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모스펫이 상당히 민감해서 전류 측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 멀티미터를 대고 있으면 이제 소자가 수시로 죽어서 전류가 아예 측정되지 않거나, 같은 조건일지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회로에서도 같은 모스펫을 써도 전류가 계속 잴 때마다 다르게 측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실험값이 뭔지 잘 판단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그를 위해서 관계식을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류 관계식을 구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엔모스는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양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전류 값을 대입을 해봐서 VT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그 VT 값이 이제 양수냐 음수냐는 루트 I1분의 I2라는 이제 인자가 결정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전류 자체가 최소 2배 이상, 측정값이 이제 게이트 전압을 올렸을 때 전류가 2배 이상 올라가야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양수로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확 변하는지를 제가 관찰을 해서 이제 실험값이 올바른 것인지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과정에서 제가 얻었던 배움이 뭐냐면,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결국 최적의 실험값을 여러 번 찾는 것이 실험 성공에 상당히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스펫은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게이트 전압이 작을 땐 컷오프, 그리고 이제 이 게이트 전압이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넘을 때는 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켜진 이후에는 채널이 이제 에모스인 경우는 전자가 모이면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게이트 전압과 문턱 전압의 차이 얼마나 넘었는지가 이제 드레인 볼티지보다 클 때는 이제 모스펫이 리니어에 가까운 저항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채널이 깊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서 핀치 오프 현상으로 인해 전류가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험에서 확인해 보니 전류가 완벽히 세츄레이션 되진 않았고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는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실험에서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컷오프 레전에서도 약간의 전류가 흐르긴 했으나, 이제 그 관계식과 이제 베타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펴본 결과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N7000의 스레시홀드 볼티지는 1.74V이고 베타인 값은 0.069로 생각을 해서 다음 실험부터는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